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늘 심는 방법과 마늘 알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마늘을 심으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도 많이는 안 심지만은 그냥 한 세 가족이 먹을 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마늘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가꾸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늘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으려고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마늘은 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주변 사람이 심은 것도 보고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지면서 느낀 것인데, 이 마늘을 밑거름을 하실 때는 발효가 덜 된 거름을 넣게 되면 가스 피해를 받아서 마늘이 뿌리를 잘 못 내리기 때문에 봄에 마늘이 날 때 보면은 잘 나는 데는 잘 나고 못 나는 데는 못 나고 칭다리를 많이 지게 됩니다. 이것은 발효가 안 된 거름을 넣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름을 많이 주었을 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퇴비보다도 복합비료나 원예형 복비를 많이 뿌렸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앞으로는 마늘을 심으실 때 가능하면 퇴비를 발효를 된 거를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퇴비를 사실 때 1년 정도 내년에 쓰실 거를 미리 사셔서 1년 비 안 맞게끔 잘 보관을 하셨다가 마늘을 놓게 되면 거름을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가스 피해가 줄고 마늘도 잘 되겠습니다. 발효 안 된 거름을 많이 넣으시고 또 복비를 많이 뿌리시고 적어도 한 20일은 경과가 돼야 되는데, 바로 마늘을 심게 되면은 가스 피해와 그 마늘 거름에 절어 가지고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하고 겨울을 나게 되면은 뿌리가 땅속으로 한 뼘 이상 뿌리가 절려야 되는데, 뿌리가 못 벗게 되면은 겨울에 추울 때 집도 안 덮고 그냥 비닐만 멀칭하고 심으실 경우는 마늘이 서리발에 의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늘을 거름을 그렇게 잘 해고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마늘은 지금 이 중부지방이 한지역 마늘이 심는 시기가 10월 한 10일에서 15일이 이제 적기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경기도 지방은 이제 10월 초순경이 되고, 남부 지방은 10월 한 20일에서 25일부터 마늘 적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 이제 좀 일찍 심는, 한두 달 일찍 심는 마늘도 있고, 지금 봐서 마늘을 심으셔가지고 지금 한 뼘 이상 큰, 남부 지방에는 지금 한 뼘 이상 큰 마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특히 중부 지방에는 한지역 마늘 6쪽에서 한 7, 8쪽까지 되는 그런 마늘을 많이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늘을 심어보게 되면 한지역 마늘이 맛에서는 아마 좀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지역 마늘은 밑뿌리가 이렇게 좀 넓은 편이면서 위에가 좀 좁고요. 수입산 마늘 이런 거는 밑에가 이 뿌리가 나는 분이 조그맣고 동글동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역 마늘보다는 이 밑에가 뿌리 나는 부분이 작고 동글동글한 마늘이 수확량에서는 엄청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이 한지역 마늘을 이제 많이 심는데요. 그래서 서산 마늘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육종 마늘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많이 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늘을 심을 때는 중부지방은 한 10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늘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너무 늦게 심게 되면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뿌리를 못 잡아서 밤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흙이 솟구쳐서 올라올 때 마늘도 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 마늘은 뿌리를 조금 내밀기 때문에 이 뿌리가 받쳐주면서 마늘은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늘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동해 피해를 받아서 이제 마늘이 죽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은 만약에 너무 이제 뭐 배추를 뽑고 늦게 심으셨을 경우는 마늘을 멀칭하고 심으신 다음에 집을 덮어 주시던지, 아니면 11월 말에 비닐 멀칭을 덮어 주셔 가지고 동해 피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거름 주는 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거르면 특히 마늘은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잎이
이제 끝이 이제 노랗게 타게 되는데요. 그거는 석회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파나 마늘이나 이 양파 이 세 가지 작물은 석회 성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석회를 안 내신 밭에서는 소석회 20kg짜리 한 5포를 내시고 원예용 복비는 제가 볼 때는 한 반포 정도 한 10kg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발효가 잘 됐다고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100평에 한 25포에서 한 30포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붕사는 한 100평에 한 700g에서 800g을 내시면 되는데요. 붕사가 양이 적으면은 이런 흙을 한 도삽 그릇에다 넣으셔서 섞어가지고 뿌리시게 되면 균일하게 100평 뿌리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마그네슘을 많이 강조했는데 혹시 이제 마그네슘도 비싸지도 않고 뭐 20kg짜리 한 푸대에 한 7, 8천 원이면 사니까 마그네슘도 한 100평에 한 5kg 정도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내시게 되면 마늘은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거름을 내실 때는 발효된 거를 내셔야지 발효를 안 된 거를 내게 되면 가스 피해를 받아서 봄에 싹이 날 때 일칭하게 나지 못하고 그 끝이 노랗게 마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늘을 심기 전에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농약사에 가시게 되면 소독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나락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베노밀도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약을 물 한 말 20리터 한 말에 40g을 넣으셔가지고 40g이면 한 4숟갈 되겠습니다. 4숟갈 넣으셔가지고 져서가지고 이 마늘을 그 물에다 침종을 했다가 이제 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늘에 햇빛에 물기만 말리시고 심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가루약을 섞으실 때는 여기 보면은 마늘 그러니까 마늘 깐 거 1kg에 약재 4g을 섞어 가지고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kg라면은 40g을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g이니까 예를 들어 10kg면 40g이니까 한 25kg는 이 한 봉이면 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독을 하시면은 안 하신 것보다 마늘이 좋으니까 소독을 안 하신 분은 농약사에 가셔서 이 큰나락이라는 약을 사셔가지고 소독을 해서 심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마늘이 뭐 무름병이라든가 좀 덜 생기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을 제가 이제 소독에 대한 이제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심는 방법은 이제 비닐루가 이제 1m 50짜리도 있고 1m 80짜리도 있는데 보통 마늘은 이 구가 크지 않고 땅속에서 앉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보면 1m 50에 13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꽤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이걸로 나무로 다 찍으시고 요 마늘을 요 속에다 넣으시고 한 3, 4cm 정도만 흙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고서 흙이 좀 적은 것 같으면 흙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완개도 뿌려주시게 되면은 동해 피해도 덜 받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늘을 까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마늘을 이제 매년 사실 때는 이제 좋은 육종 마늘을 사시겠지만 농사를 지셔가지고 조금 좋은 걸로 골라서 마늘을 심으실 때는 항상 큰 거를 심어야 마늘도 싹이 굵게 나와야 마늘도 큰데요. 근데 이제 가격 부담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너무 큰 마늘을 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이게 마늘을 세 종류로 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거의 제 상품이 되겠고 요게 이제 중품이 되겠고 요게 이제 하루 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하라고 해도 요런 정도가 중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를 아마 마늘을 까서 심으시면은 가격도 비싸지 않고 아마 부담이 덜 가면서 아마 마늘도 요 정도만 심으면은 그래도 농사만 잘 지시게 되면 아마 상품성 있는 마늘을 아마 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늘을 쪼개면서 항상 보는 건데 이렇게 마늘을 쪼개다 보면 이렇게 얇고 좁은 거는 빼서 드시고 심지 마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최상품이 되겠는데요. 이런 마늘은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물론 놓으면은 이런 마늘은 싹이 봄에 굵게 나오기 때문에 마늘도 이제 크겠는데요. 보통 제가 볼 때는 요런 정도가 요런 거 깠을 때 요런 정도 중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만 심으면은 농사만 잘 지시게 되면은 아마 최상품으로
저는 이제 마늘을 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은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이제 심으신 다음에는 이제 그 11월 말쯤 되면은 이제 영하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그때는 왕겨가 있으시면은 이후에다 왕겨를 뿌려주시게 되면 이제 바람에 물론 날라서 도랑이로 가지만 그래도 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여기 왕겨가 쌓이게 되면은 봄에 풀이 날 때도 덜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뭐 저 풀도 덜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왕겨가 있으시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겨가 없으신 분들은 집이 많으시면은 집을 여기다 한 5, 6cm 싹 깔아주게 되면 마늘이 그 건조하지도 않고 또 이제 겨울에 동해 피해도 안 받고 또 내년 봄에 이제 해동되면서 이제 마늘 싹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때도 집을 걷지를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늘은 뾰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집이 뭐 6cm, 7cm 덮으셨다고 하더라도 마늘이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구멍 사이로 집이 덮여 있기 때문에 여기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풀도 안 나고 또 봄가뭄도 타지도 않고 또 이제 이 집이 이제 마늘을 캘 때쯤 되면 썩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가을에 또 마늘을 만약에 그 자리에다 심는다고 보면은 또 거름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덮으셨을 때는 집을 벗기지 말고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도 안 덮으시고 왕겨도 안 덮으시는 분들은 비닐 멀칭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얀 부직포를 쫙 깔으셔서 양쪽에 흙을 눌러 놓으셔도 제일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집을 덮는 것이 아마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마늘을 이제 내년 봄에 물론 가을에도 이제 고자리 파리약을 이제 마지막 뿌리시고 한번 긁고서 이 비닐 멀칭을 하면은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가을에 고자리 파리약 그 잎제를 못 넣으신 분들께서는 내년 봄에 3월 한 중순경에 날이 해동되면서 이 마늘싹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다른 약은 안 주시더라도 고자리 파리약은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 마늘은 인편이 적기 때문에 봄에 올라오면서 고자리 파리가 먹게 되면은 마늘이 많이 노랗게 말라서 없어지니까 약 한 번 정도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충은 고자리 파리약의 고자리 파리 약을 주시는 게 고자리 파리가 제일 피해가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늘이 이제 봄에 이제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마늘이 잘 크면서 이제 마늘 잎마름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마늘 잎마름병은 싹이 마늘 이만큼 커가지고 마늘 끝이 석회결핍에서도 물론 마늘 끝이 타지만은 잎마름병이 걸리게 되면은 먼저 나온 잎부터 노랗게 말라서 줄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뭐 다이센이나 아니면 톱신이나 아니면 뭐 디프라탄이나 이제 그런 약을 주시면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마늘 잎에 이제 검은 반점이 찍히는 것이 흑성병, 흑반병이 되는데 만약에 그 병이 걸리게 되면은 마늘이 밑이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밭에 가셔서 잎이 칼 때 될 때까지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돼야 마늘이 굵게 앉지. 만약에 중간에 말도 뭐 4월 말 5월 달에 이 마늘 잎이 검정 반점이 찍히면서 어느 날 마르기 시작하면은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잎을 영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마늘 뿌리로 보내주면은 마늘이 굵어지게 되는데 잎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마늘 밑이 크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잎마름병이라든가 흑방병, 흑성병이 걸리게 되면은 잎이 다 까맣게 말라서 빨리 노화가 되기 때문에 마늘 밑이 적겠습니다. 그럴 때는 약을 농약사에 가셔서 흑반병 약을 주시게 되면은 2번만 주시게 되면 마늘이 깨끗하고 단풍이 들 정도로 끝까지 마늘 캘 때도 마늘 잎이 싱싱해야 마늘 밑이 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늘 이제 병 해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은 이제 그 5월 달에 가장 이제 봄에 가물게 되는데요. 그때 물을 잘 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꽂아서 물을 대주시던지 아니면은 뭐 논에다 심으셨을 경우는 고랑까지 이만큼까지 물이 차올라오게 한 다음에 물을 빼시게 되면은 가뭄에 이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이
이제 마늘이 이제 이만큼 커서 이제 마늘이 이제 보통 양력으로 6월 한 10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캐게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에 이제 온도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늘 캐기 직전에 마늘이 이제 마늘종이 올라오게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6월 한 초에 캐게 되면 5월 한 15일경이나 20일경이면 이제 마늘종이 올라오게 되겠는데, 어떤 분은 모르셔가지고 마늘종을 뽑아서 잡수던지 아니면 뽑아서 안 잡술 경우는 마늘종을 그 안에 알맹이 주화를 그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기니까 그거를 분질러서 없애야 됩니다. 그걸 내비두게 되면 그 주화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마늘 밑이 훨씬 작으니까 마늘을 뽑아서 드시던지, 만약에 안 드실 때는 그걸 분질러서 우이 끄트마리를 분질러서 버려야 마늘 밑이 잘 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화를 심으실 경우는 일부 조금은 마늘 실한 거를 따시지 말고 그 주화를 그 마늘종을 안 자르게 되면 이 주화가 잘 커가지고 마늘 캘 때 연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잘 따셨다가 지금 만약 이렇게 마늘을 심으실 때 한쪽에다 이 비닐 멀칭을 하시지 말고 잘 고르고서 뿌렸다가 그거를 이제 이 마늘 수확할 때 같이 수확하면은 도야 마늘 하나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잘 보관하셨다가 가을에 심으실 때 그걸 하나씩 심으시게 되면 육종 마늘이 되니까 마늘 종자를 좀 아끼시고 바이러스에 덜 걸린 좋은 종자를 마련하시려면 아마 주화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마늘을 수확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날 수확을 하셔서 잘 바람 좀 쐬서 마른 다음 엮어가지고 그늘이나 아니면 헛간 같은 데다 잘 걸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마늘이 오래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늘이 한 영하 한 6도 7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마늘도 얼게 되니까 그때는 안 얼게 따셔가지고 이불이나 아니면 뭐 꺼치 같은 걸로 아마 잘 덮어 놓으셔야 마늘이 오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마늘 심는 시기가 돼가지고 이게 마늘이 뿌리도 지금 이제 막 내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심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게 되면은 뿌리를 이제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늘을 더 크게 넣는 방법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로 이렇게 마늘을 이제 많이 심으시는데, 땅이 좀 넓으시고 좀 밭이 질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좀 만들었는데요. 이제 뭐 관리기나 겨운 이렇게 고를 따신 다음에 이 속에다, 물론 여기다 거름을 다 넣고 노타리를 쳤지만 그래도 추가로 이제 거름이 발효가 잘 된 게 있으시면 이 속에다가 비료랑 썩은 거름을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한번 꾸며 놓으셨다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요 마늘 요 넓이에 한 5개 정도나 6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심으시고 이 흙으로다 이제 덮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덮으신 거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만 주게 되고, 집이 있으시면은 집을 깔으시든지 아니면 낙엽이 있으면 낙엽을 깔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시게 되면은 이제 비가 올 때도 물이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비닐을 걷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깔았으니까 이제 가뭄 피해도 덜하고 이제 수분 증발이 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혹시 이제 마늘 싹이 좀 거름이 적은 것 같으면은 퇴비도 조금 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 온다 그럴 때 봄에 해동되면서 이제 비료도 한번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 마늘은 비닐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거름을 3월 달부터 4월 초순경까지 추비로다 2, 3회 뿌릴 수도 물론 여기도 뿌릴 수도 있지만 여기는 비닐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마늘들이 더 잘 빨아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을 경우는 마늘이 이렇게 심은 것보다 저는 더 마늘이 이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도 한번 이제 마늘 캘 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걸 심어가지고 캘 때 이 마늘이 좋은지 이 마늘이 더 나은지도 한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번에 9월 달에 이제 마늘 영상을 자세히 올렸지만 그래도 좀 제가 이제 마늘 심는 방법이라든가 아마 이렇게 하면은 마늘 농사 지시면서 마늘을 더 크게 수확을 하실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늘 주는 이제 추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늘은 봄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해동이 되게 되면은
밑거름을 아무리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비가 온다 그러면 저녁 때 가셔가지고,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저녁 때 해 넘어간 데 가셔가지고 이 요소 비료를 이렇게 한번 쪄 주시게 되면은, 비 올 때 이 구멍이 크기 때문에 녹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마늘이 더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마늘을 안 주셔야 마늘이 더 단단하고 마늘을 캐서 걸어 놓을 때도 썩지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름을 이제 도저히 밑거름이 너무 적다, 그리고 마늘 싹이 크는 걸 보니까 노란 빛이 좀 나게 되면, 노란색이 짙게 되면은 비료를 4월 초순경에 한 번 정도는 요소 비료를 아마 가리를 조금 섞어서 아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올 때 쩐지게 되면은, 이 마늘 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늘 잎이 조금 절을 수도 있고 나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밑에다 뿌려주시고 비 올 때 뿌려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거름을 안 썩은 걸 주게 되면은, 제가 동네 사람들도 많이 농사 짓는 걸 보게 되면은 많이 칭다리 가지고 마늘 캘 때 끝이 노랗게 말라서 이제 수확을 못 하니까, 아마 그런 거는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꼭 거름을 1년 동안 아마 묵혔다 쓰시는 것이 아마 저는 아마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지방에서는 이 비닐도 이제 하얀 비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늦게 심을 경우, 늦게 심을수록 하얀 비닐을 깔면은 햇빛을 보고 이 땅이 지온이 더 뜨겁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제 저추제도 뿌리게 되는데, 그냥 여기는 주로 이 중부 지방은 이제 검정 비닐을 이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늘을 하얀 비닐을 쓰시는 것도 아마 늦게 심을수록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또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마늘을 더 알을 이렇게 크게 최상품으로 만드시려면은 4월 달에 염화가리나 아니면 황산가리를, 요소는 섞지 마시고 그 가리를 한두 번 정도 약하게 뿌려주시게 되면 이 마늘이 더 단단하고 또 알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황산가리나 일반 가리를 뿌려주시게 되면은 마늘 밑이 훨씬 잘 들고 단단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긴 영상은 아니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마늘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